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국민대에서 예비조사하고 있고 결과 나올 거라고 했는데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본 조사에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결정 좀 예상하셨나요? 전혀 예상 못했죠. 전혀 예상 못했어요. 진짜 예. 왜냐하면 이제 국민대가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음. 박사학위 논문은 당연하고 네.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쓸 자격을 얻기 위한 세 개의 논문 그 앞에 멤버 유지 논문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까지도 조사를 할 것처럼 어.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예. 워낙 이게 인제 전 국민 관심사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저는 대학이 결정을 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했죠. 상상도 못 하셨군요. 상식 그렇죠. 왜냐면 네. 국민의 상식에서 더 빗나가도 너무 많이 빗나간 거라. 음. 예. 아니 이게 만약 이 조항에 안 맞아서 규정이 안 맞아 가지고 검증 불가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굳이 그동안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바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이렇게 당연하죠. 묵혀 예. 놨다가 이런 결론을 네. 내렸는데 왜 이런 결정을 국민대가 했다고 좀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대가 사실은 이게 지금 대선에서 야당의 제1 야당의 네. 유력 후보의 부인이자 영부인 음. 후보잖아요, 이 김건희 씨라는 분이. 아. 그러니까 이분과 관련된 문제에서 되게 엄청난 좀 부담을 이제 느끼고 '어떻게 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자기네들 연구윤리 규정의 부칙에 맨 마지막 꼬리표로 붙어있는 그 부칙을 찾아내서 피해갈 수 있는 '아 됐다. 인제 피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는 국민대가 사는 길이 아니고 음. 죽는 길을 피하는 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렁에 빠지는 길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대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 지금 이렇게 국민대가 결정을 하면 김건희 씨는 네. 끝까지 박사 학위 소지자로 살아갈 아 텐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살아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음 면죄부를 사실 국민대가 준 거니까 있을 그러게요.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이 교육부가 뭐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김건희 씨 논문을 검증할 방법은 아예 사라진 건가요? 저는 검증은 이미 너무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음. 이미 국민검증단을 음. 사실 거친 거고 네. 국민대는 조치를 취해야 될 책임이 그 음. 단계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자기네도 규정을 들고 지금 본조사를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그 국민대 자체 연구 규정의 부칙 조항을 삭제해서 개정을 하고 어. 제대로 해서 결과 발표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죠. 이 부칙 조항을 삭제해서 다시 또 들여다보면서 왜냐하면 그 부칙 조항 음 자체가 당시에 2012 년도에 이게 국민대에서 만든 규정 조항이거든요. 네. 그 전해에 교육부 훈령에서 음. "논문 검증 연구 윤리에는 시효가 없다." 이렇게 어. 딱 그 훈령 안에 이 기존에 있던 시효를 조항을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네. 상위 훈령인 교육부. 어 교육부의 훈령에도 위배되고 자기네 네. 규정에도 본 조항에는 원칙적으로 시효 없음이라고 명확하게 해 놨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사실은 네. 자기네 규정에도 모순되는 아. 이런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음. 법 형식적으로 따져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제가 볼 때는 국민대가 제대로 된 이게 네. 교육기관이고 연구기관이라면 지금 이 문제의 사안의 성격이 뭔지는 진짜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잖아요. 네. 이 문제에 관해서 명확하게 국민대는 연구윤리를 위배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맞죠. 하.
그 지금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좀 벌어져 가지고 저희는 이제 예비조사 끝난 다음에 본조사 언제 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검증 불가 결론이 나왔다는 건 참 많은 분들께서 허탈해하시고 화를 내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국민대는 제가 볼 때 국민대도 이제 완전히 그 명예 명성에 이제 금이 확 간 거고, 음. 국민대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과 이 학문 연구 생태계 자체를 한꺼번에 저희가 볼 때는 다 무너뜨린 아. 거라고 봐요. 예.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은 국민들 내부에서 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냥 넘어갈 수 가 없을 것 같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하. 좀 어 지켜보고 아마 이 국회에서는 교육부의 뭐 조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또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도 어. 사실은 책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제가 이번에 발표 나고 나서 도대체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어. 국민대처럼 예예. 경과도 규정을 두는가 확인해 봤거든요. 네. 근데 뭐 국립대는 당연히 없고 교육부 어. 훈령이니까. 예. 일반 사립대도 이렇게 국민대처럼 경과 규정을 시효를 딱 못 박아서 경과 음. 규정을 둔 학교를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국민대만 예.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음. 거거든요. 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개별 대학에서 네. 교육부의 지침이나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국민적 공감대나 상식에 위배되는 규정을 음. 그대로 적용하도록 방치해 둔 책임도 교육부한테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아마 또 따져 물으실 것 같은데 한번 국민대가 좀 어떤 또 결정을 내릴지 입장을 또 바꿀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하고 이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적 의혹 국면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등장을 했어요. 뭐 국민의힘에서 등장을 시킨 뭐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보자 조성은 씨 뒤에 박지원 원장이 있다. 이거 뭐 박지원 게이트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핵심을 비켜가려는 음, 억지 무리수죠. 이게 제가 어제 페북에 네, 썼는데, 이 음, 딱 뭐하고 이게 대잡이냐면 네, 김학의 사건하고 아, 대잡이에요. 예, 김학의가 그 별장 동영상에 누가 봐도 다 음, 확인이 가능한 그 얼굴이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김학의를 문제 삼지 않고 김학의 출국 금지한 사람들을 음, 범죄자처럼 몰아서 지금 문제를 확 바꿔버리고 김학의는 쏙 빠져나가는, 아하, 예, 저는 이거하고 아주 판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음, 문제는 지금 검찰이 선거 개입을 했다는 사실, 거기에 수사 정책 그 담당관과 그 네, 현직 그 제1 야당의 국회의원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개입돼 아하, 있다. 그리고 네, 그걸 그대로 가지고 8월 달에 국민의힘 당의 이름으로 사실은 그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 최강욱 대표를 네, 고발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실은 이 몸통인데 음, 이거를 비켜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꼼수를 쓰고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제보자가 뭐 어떤 사람인지 박지원 국정원장 밥을 몇 번 먹은 이런 음, 문제에 자꾸 언론이나 국민들의 네, 관심이 몰리는 거는 또 아, 한 번의 기막이를 우리가 당하는 거다. 하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진짜 외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핵심, 그러니까 이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핵심이 있는데 그 그렇죠. 핵심을 좀 비켜가는, 그러니까 판을 좀 바꾸고 뭔가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어,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나와서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음, 볼 때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제가 네, 진짜 지금 우리 어쩌면 이렇게 김학의의 음, 어 그 도돌이표로 돌아가고 있나. 그리고 네, 어떻게 국민의 뭐랄까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그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음, 오염시킬 수 있나. 저는 너무 답답하고 정말 화가 예. 났어요.
어제 본회의장에 있으시면서도 화가 좀 많이 어우 나셨군요. 진짜요. 네. 네. 아니 그 오늘 세계일보 단독 보도도 봐도 뭐 대검에서 윤석열 이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 이런 보도도 그렇죠. 저도 나왔어요. 그 기사 네, 봤어요. 네, 그걸 네. 딱 보는 순간 도대체 이 국가 권력 기관의 일부인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일개 개인 검찰총장의 어떻게 보면 심부름 센터 같은 음, 역할을 해 왔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총만 안 들었지 어, 쿠데타 아니냐 이게. 그걸 네, 기초로 해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까지 나온 이 일련의 네. 과정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하. 어떻게 이걸 우리가 용서할 수 있나. 음, 그리고 어디서 감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내가 무섭냐."는 둥 뭐 "고발을 하려면 하라."는 둥 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음, 아나무인의 정말 상식 이하의 그런 언행을 하고 있다는 게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 네. 예. 저희 이 댓글을 보니까 "국민대 총장을 국회로 불러라." 뭐 이런 댓글도 제가 안 있던데 그래도 네. 신청했어요. 이 아 그러셨어요? 국감 요새 이제 국감 증인 신청하는 신청하시죠. 예. 기간이라 그 전승규 지도교수 했던 전승규 교수랑 국민대 음. 총장이랑 그다음에 그 이 아 연구조사위원회에 예예. 참여했던 교수들이랑 아 일단 신청은 다 했죠. 네. 했는데 이게 근데 안 뭐 나올 수 있는 했는데 안 거잖아요. 나올 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제 이게 야당 여야 간사 간의 합의. 예. 합의라고 하는 게 또 하하. 절차상 있기 때문에 예. 예. 꼼꼼하게 이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국민대 상황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를 하시면서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고 백송님은 또 이제 윤석열은 박지원으로 물타기 하려고 한다 이런 지적도 하고 계시고요. 또 닥터 이분님은 열린민주당 사랑합니다 포레버 하트 이런 댓글과 함께 실시간 후원까지 또 해주고 계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그만큼 이제 국회에서 국민들의 이제 민심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본질에 좀 접근하고 근접해서 파헤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는. 그렇죠. 네. 윤석열 총장뿐 아니라 사실 국회에 뽑아 주실 때는 음. 국민이 생업에 바쁘니까 "니들은 이거에 집중해라." 이렇게 해서 네. 사실 뽑아 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응원의 메시지와 실시간 후원도 해주고 계신데 이 판을 좀 바꾸는 효과 이게 좀 발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뭐 조간을 보니까 뭐 파일까지 공개가 되고 그것도 어디서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입수했다고 하면서 공개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또 어디서 그걸 또 입수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좀 박지원 게이트로 판이 좀 바뀌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예. 김학의 때처럼 워낙 바뀌지 않을 거다. 그렇죠. 음, 예. 바뀌지 않도록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예. 아, 사안에 한 번 당했으면 됐지 그걸 몇 번씩 당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번엔 다를 것이다. 특히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한번 이것도 추이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다음 주에 대표님 말씀 더 들어보고요. 이 예결위 질의하신 거 보니까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또 이제 총수 2세 지분 100% 계열사 등장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셨더라고요. 네, 네.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질의였는데 어떤 네. 내용이었나요? 지금 사실은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벌 대기업들이 네. 일감 계열사 내부 거래를 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얼마 전에 공정위에서 삼성의 그 급식 업체가 네. 삼성 계열사의 그 급식 그 수의 계약 방식으로 그것도 아하. 경쟁 입찰도 아니고 그 네. 수의 계약 방식으로 해서 대규모 급식을 다 독점하는 방식의 사안이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어. 과징금이 인제 부과가 됐는데 네. 이런 게 이제 삼성뿐이 아니고 뭐 LG, 신세계, CJ 이런 업체들이 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총 음. 매출액이 1조 7천억 이나 돼요. 우리가 급식 거기 엄청나네요. 업체라고 하면 무슨 그냥 네네. 밥 먹는 조그만 식당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1조 7천억의
다다르는 돈이 그렇게 내부 일감 몰아주기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시장 질서를 완전히 교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급식 업체만 하더라도 다른 그런 중소 급식 업체는 사실 기회 자체를 못 갖게 음. 되는 거고 그렇네요. 그리고 그 삼성이나 뭐 CJ나 이런 업체의 주주들 있잖아요. 음. 주주들도 사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대기업의 총수나 지배의 이 그 지배력을 이렇게 음. 확대하기 위해서 이 네.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탈 행위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도 사실은 아하. 피해를 입는 거고 이거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죠. 네. 네. 이 그리고 사실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그 지배권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음. 이런 계기를 고리로 또 삼았잖아요. 삼고 있잖아요. 네. 네. 거기다 최근에 인제 카카오나 넥슨 같은 경우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K큐브 홀딩스인가 이런 이제 네. 예 만들어서 자기네 가족들이 다 100% 임원을 하고 계열사를 예 그리고 카카오의 음. 집에 또 주식을 10점 몇 프로를 또 소유하고 그러면 네. 이제 김범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다가 사실상 이름은 다르지만 K큐브 홀딩스라고 하는 무슨 음. 뭐 별도의 기거의 기업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김범수 가족들이 이 음. 20%가 넘는 대주주가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카카오 전체를 다 지배하는 네. 막강한 지배력이 되고 아. 넥슨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자녀들한테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업 그 업체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최근에. 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불법 승계의 어떤 발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지배권에.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나 IT 기업들이나 음. 기존의 우리 재벌급으로 이미 커 버린 이런 대기업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불공정 네. 거래는 공정위에서 저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음. 된다고 봐요. 네. 그냥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열일을 해서 네. 국민들의 이런 이제 불공정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 사실 문제점들을 좀 파헤쳐 주길 바라는 그런 입장이신데 이 국회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좀 쪼으면서 "열심히 일 좀 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네. 해야죠. 참 특히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우리가 좀 자주 쓰는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곳들 플랫폼 기업들의 실제 모습 이것도 이번에 좀 잘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대기업일수록 사실은 사회적 책임이 그만큼 크고 솔직히 그러게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렇게 큰 것도 삼성과 LG가 이렇게 큰 것도 국민들이 그걸 사 주고 활용해 주고 이용해 주고 이런 게 없었다면 단지 네. 기술 하나로 오늘날 이렇게 큰 아하. 기업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해야 된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뭐 댓글창에는 계속 이제 국민대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너무나 이게 이거는 국민들이 붕괴할 수밖에 없죠 사실. 네. 그래서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우리가 국민대 관련자들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네. 논의 최대한 하여튼 제가 국회로 네. 불러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 오늘 말씀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